집안에 곰팡이가 폈을 때 결로에 의한 건지 아니면 누수 때문에 곰팡이가 핀 건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티슈로 그걸 한번 닦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방 지워진다. 그리고 많이 지워졌는데 조금은 얼룩이 남아 있다. 그럴 때는 락스를 조금 희석을 해서 분무기로 좀 뿌려가면서 지우면 웬만큼 다 지워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 그러면 안에 벽지에 다 먹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로에 의한 거라 그러면 곰팡이가 대부분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누수에 의해서 안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아무리 물티슈로 닦거나 락스로 이렇게 닦아봤자 별 효과를 못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골조입니다.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입니다. 결로에 의해서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벽지 내부면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게 곰팡이가 폈기 때문에 웬만큼 이 안에서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누수가 돼서 이 안쪽에부터 습이 올라와서 이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닦아봤자 별 효과를 못 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팡이가 결로에 의한 건지 누수에 의한 건지 좀 구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좀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좀 바쁘신 분들은 이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물티슈로 한번 닦아 보시면 됩니다. 잘 지워진다 그러면 결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잘 안 지워지고 안에 완전히 먹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누수를 좀 의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로에 의해서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을 좀 자주 해주든지 안 그러면 환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걸 잘 안 해서 곰팡이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좀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어느 원룸인데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 형태입니다. 방에는 옷방으로만 사용을 하고 거실에서 주로 침대를 놔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가보니까 거실은 좀 훈훈한데 방에는 이제 옷방으로만 사용하니까 난방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주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벽면에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많이 펴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저도 이제 누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창 주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나 높이가 좀 애매한 부분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옷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곰팡이가 펴가지고 자기 털옷이나 이런 옷 엄청 많이 곰팡이가 묻어가지고 세탁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결로입니다. 난방을 안 돌리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털옷 같은 경우가 곰팡이가 유독 심했다고 했습니다. 털옷 같은 게 이렇게 벽면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니까 그런 습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온도차가 심한 부분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로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곰팡이가 쓴 겁니다. 안방은 난방을 안 돌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긴 케이스고, 어떤 집의 경우도 젊은 부부가 사셨는데 아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도 어린애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 짐이 엄청 많은 상태인데다가 빨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베란다에도 옷을 말리지만 집안에서도 옷을 말리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환기를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아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기를 잘 안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습이 많은 데다가 짐도 많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 머리맡이나 안 그러면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환기를 좀 자주 시켜달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린애가 있는 데다가 집안에 난방을 했는데 그 난방 열기를 다 환기를 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집을 지어준 지 꽤 지났습니다. 한 5, 6년이 넘었는데 2층에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세입자가 한 달 정도 만에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핀다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고 좀 봐달라 해서 저녁 늦게 제가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결론 걸 알고 가지만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집주인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또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딱 표가 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창문 문틀이 있는데 보니까 벌써 물이 창틀이 있는데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도 조금 결로가 차 있고 실리콘 부분에도 벌써 곰팡이가 많이 펴 있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봤을 때 제가 결로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 이제 곰팡이가 펴 있는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티슈를 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닦아 봤습니다. 닦으니까 바로 지는 겁니다. 세입자분이 입주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티슈로 지었을 때 금방 지는 거는 절대로 누수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제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물티슈로 계속 닦으니까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한테 계속 좀 환기를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계속 환기를 잘 시킨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제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에 창문에도 이중창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는 결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창문을 여는 겁니다. 이중창이니까 일단 바깥에 있는 외부 창문을 무조건 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던 결로는 다 빠집니다. 근데 금방 열었다가 금방 닫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열어놓으면 거의 하루 정도를 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창문도 조금 열어놓습니다. 방 안에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안방에도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습기도 나오고, 사람이 숨을 쉴 때도 당연히 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빠져 좀 나가야 됩니다. 겨울철에 차를 탔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어쨌든 시동을 끄고 차 안에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에 바로 서리가 낍니다. 단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제 결로가 차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로를 꼭 빼줘야 됩니다. 이 결로가 엄청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 사례는 화장실이 벽면하고 천장하고 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양말 벗고 가서 다 닦았습니다. 저는 결로라는 걸 인지를 하지만 무조건 새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집은 구조상 그 화장실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도 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그분은 밤늦게 꼭 샤워를 하고 자야 되는데 샤워도 간단하게 뭐 한 5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환기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습이 벽으로 다 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좀 환기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환기 팬도 좀 돌려주고, 안 그러면 화장실 문을 좀 열어놓고 밤에 주무시라고.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넘게 계속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엄청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집주인보다 아드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화장실에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 집에 그런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 밑에 물이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비도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배관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물이 흥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물도 몇 번씩 닦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와서 몸을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리냐? 방 안에 보니까 이제 저희 선풍기처럼 되어 있는 열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그 집 안에는 이제 난방을 아예 안 돌리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 가기 전에 가스 계량기도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옆에 다른 세대들이 있는데, 다른 세대 가스 계량기 검침은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집만 유독 가스 계량기 검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난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해 먹으면 가스가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집 세대가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안 해 먹고 난방도 안 하니까 가스가 거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검침이 거의 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일단 난방을 안 한다는 전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가니까 침대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있고, 이제 선풍기 같은 열풍기를 하나 켜고 있고, 그리고 매일 샤워는 하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그 열풍기로 몸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습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이나 바닥은 완전히 냉골인 겁니다. 그런데 집안의 공기는 따뜻한 겁니다. 열풍기도 돌리고 계속 사람은 숨을 쉬고 샤워한 습은 방 안에 그대로 갇혀 있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에 이제 이 습이 달아붙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로 때문에 되는 거니까 꼭 환기도 좀 시켜주고 바닥에 난방도 좀 떼줘야 된다. 그렇지만 난방은 잘 안 돌리지만 그런 환기도 좀 시켜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런 결로가 생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난방도 좀 돌려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환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누수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누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제 누수 영상을 좀 보시면 조금 많이 구분해 놨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급수에 의한 뭐 수도나 이런 그 부분에서의 누수, 그리고 배수, 예를 들어서 세면대나 바닥 샤워 공간에서 이렇게 누수되는 그런 구분해 놔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놨고, 창 부분에서도의 누수, 그리고 뭐 천장에서 새는 누수,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좀 구분해 놔서 놨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요즘에 이제 곰팡이가 많이 필 시기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곰팡이가 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